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이코니즈에 소속된 경제금융학부 1과학번 서현지입니다. 저희 마이이코니즈는 경제금융학부와 관련된 모든 학생, 즉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관련 수업을 들은 타학부생, 교수님 등 저희 경제금융학부에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구은행에 근무하고 계신 정경훈 선배님을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구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는 14학번 정경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좀 웃긴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은행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험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격증 같은 것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좋다면 좋은 게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이제 요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느슨해질 일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실제로 그 정기적으로 있는 시험을 한번 치고 왔고요. 결과는 좀 큰일 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직원들끼리 지점 바이 지점이란 말을 진짜 많이 써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지점에 손님이 많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퇴근 시간이 조금 늦은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좀 대출기가 조금 사실 퇴근이 좀 늦는 편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업무 시간 안에 그 대출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촉박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야근을 하는 빈도가 좀 있긴 한데 이 부분도 만약에 나중에 그 업무가 익숙해지거나 한다면 훨씬 이제 퇴근을 일찍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워라밸은 잘 갖춰져 있는 편이고 역량적인 부분만 좀 가다듬은 상태라면 그렇게 야근을 엄청나게 많이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워라밸은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학점 같은 경우에는 4.33이었고요. 그리고 토익 성적이 850이었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그리고 금융자격증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금융자격증은 EFBK 요것밖에 없었고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UJAT 그러니까 제2코리아라고 한 번쯤 이제 경제학과 출신이라면 들어왔던 그런 단체가 있는데 경제교육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회장직을 6개월 정도 수행했었고 그것 외에 저 같은 경우 이제 대구은행 인턴 6개월 했었고요. 좀 특이한 아르바이트라면 이제 부동산에서 세일즈 같은 것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요. 이 정도가 일단 제 스펙이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소서랑 그리고 면접에서 잘 녹여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 말고 뭐 특출나게 뭐 노력했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한 3개월 정도 취업 준비를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필기랑 면접 준비를 정말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면접 스터디 같은 걸 특히 많이 했어요. 면접 장소에 가게 되면 일단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점을 좀 줄이기 위해서 면접 스터디를 구해가지고 여러 개를 했었거든요. 한 3, 4개, 많게는 5개까지도 했었는데 거기 가서 말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접 자리에서 크게 안 떨고 제 모든 것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한 80%까지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제가 진짜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끝난 거는 딱 인턴이 딱 끝나고 나서 때부터였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제 나이 기준으로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7살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27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10개월 차가 됐던 시점에 딱 시험이 이제 있었고요. 그 시험에서 운 좋게 이제 결과가 좋았죠. 네.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일전에 그 준비 기간이 짧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전에 그냥 전공 공부 같은 것들을 계속 해왔었던 거는 따로 말씀은 안 드린 거예요. 어차피 그거는 해왔던 거고 딱 제가 집중해서 딱 취업 준비를 했던 거는 면접 준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준비했던 건 딱 3개월이었습니다. 일단 학교 내에 그 대부분의 인턴을 채용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이제 우연치 않게 전 지원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 좋아서 다녔는데 뭐 인턴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또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한 번씩 저희 학교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격 기준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4학년 2학기는 아마 안 될 거예요. 대신 3학년 때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나이대에 형성되는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면 나중에 은행 취업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없었어요. 아쉽게도. 저는 이제 딱 생각했었던 게 아까 전에 앞에도 얘기했지만 은행 인턴을 6개월 정도 했었는데 그 6개월을 하면서 은행이라는 이제 단체 또는 기업이 그렇게 일하기가 굉장히 좋고 근무 환경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제가 꿈꿔왔던 게 이제 공공과 관련된 그 공공성을 따지는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예를 들면 이제 금융 쪽을 살리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금융공기업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은행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은행도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딱 생각했던 게 딱 3개월만 은행 공부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반기까지 안 되면 이제 나중에 제 꿈을 진짜 살려보기 위해서 금융공기업 쪽으로 준비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은행에 덜컥 합격하게 됐고 그리고 은행 자체가 굉장히 지금 또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네, 딱히 다른 기업을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금융기업을 준비할 때는 네. 일반 다른 기업의 취업 준비와는 다른 좀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전공에 대한 공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은행 필기가 최근에는 이제 NCS와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NCS는 일단 원회로 치고 그럼 NCS 외에 이제 경제학과 경영학에 대한 시험 문제도 나오는데요. 이 시험 문제에 대한 준비 자체가 일단 다른 기업과는 조금 차별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면접을 가서도 여러분이 전공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대기업과는 좀 차이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하셨던 특별한 노하우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그 첫 1학년 1학기 때 학점이 2점 초반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공부를 안 했었거든요.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서 전역하고 나서부터 이제 자금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던 비법이라고 한다면 딱 일주일 먼저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보통 이제 시험 기간 때 제 동기들이라던가 후배, 선배님들을 보면 한 2주 정도 공부를 해요. 짧게는 막 일주일 만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막상 딱 시험 기간이 닥치면 늘 후회해요. 하루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저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었던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딱 일주일만 먼저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딱 3주씩 시험 기간 때마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학점을 높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됐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공부하는 것은 사실 특별한 노하우라기보다는 여러분에 맞는 이제 뭐 인터넷 강의 강사님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노력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실무에서 학부생 시절에 공부하셨던 전공 공부가 많은 도움이 됐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전공에서 여러분들이 100점 맞는다고 해서 실무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업무 자체가 일단 그 경제학적인 지식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지금 하고 있는 미시경제학이라던가 거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적인 그러한 생각이라던가 그러한 여러분들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주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이제 다른 학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재무제표를 많이 보는 그러한 과목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주식과 관련된 업무 주식과 관련된 그런 과목들 이런 것들을 수강하는 거는 나중에 업무를 봄에 있어서 배경 지식으로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과 실무가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업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버릴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사실 학교에서 대외 활동이라던가 이런 대외 활동을 좀 많이 했었고 내부적인 그러한 교내 경진대회는 잘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무래도 그 대내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조금 내부적인 경쟁이잖아요. 근데 그 내부적인 경쟁보다는 이제 더 넓은 곳에서 같이 이제 더 넓은 곳에서 다른 환경에서 이런 데서 좀 경쟁을 해보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쪽에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절대 교내 활동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어떻게 쓰느냐, 녹여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라던가, 그 면접을 준비할 때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 큰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아쉽게도 전 사업단 활동을 안 했는데, 이게 좀 후회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업단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결국에 취업이 하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취업을 함에 있어서 동종업종 선배를 만날 수 있다라는 정말 하늘이 내려준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사업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은 선배님들이 많았지만 제가 지원하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업종에서 선배님은 없었어요, 아쉽게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굉장히 혼선이 많았어요. 선배님들 중에서 한 분만 있었다면 제 가이드라인을 잡아줬을 거고 제가 훨씬 더 쉽게 그런 일자리를 구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업단 같은 경우에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없었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사업단을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꿈꾸고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한 선배님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실제로 있다면 그분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정말 뭐든 짓은 할 겁니다. 그만큼 사업단은 정말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집단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단체라고 생각해요. 저라면 이제 뭐 디지털 쪽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은 전공대로 계속 공부를 하되 여유가 있다면 디지털 IT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트렌드 자체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의 경제학 그러한 것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접할 수 있고 공부 노력만 한다면 다 할 수 있고 익힐 수 있는 학문이거든요. 디지털 IT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무적인 그러한 코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본인이 프로그래밍을 돌려봐야지 알 수 있고 책만 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IT 쪽으로 많이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추세에서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면 나중에 제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제 목표와 그 꿈을 심어준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4년 동안 어떻게 보면 길게 이제 군 실력까지 포함한 6년 정도 이 경제금융학부에 속해 있었는데, 그때 동안 제가 이제 이 시설 그리고 저희 경제금융학부가 저에게 제공한 그러한 이제 강의적인 교육적인 그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하나도 이제 좀 버릴 게 없었어요. 그 부분들이 결국에 제가 인생을 설계하고 그리고 나아가 지금 취업에 성공한 데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제 기반이자 그리고 제 베이스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가 있게 한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넘치는 사람한테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사실 은행 일을 하면서 참 많이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고객님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운이 좋아서 이제 윗사람들이 저를 괴롭힌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지점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이제 내부적으로 트러블은 없는데 이제 모든 지점이 다 그렇진 않아요. 내부적인 트러블이 있는 지점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고객과의 마찰도 있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은행원으로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멘탈적으로 좀 많이 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파이팅 넘치는 분들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멘탈적으로 좀 많이 강한 것 같고, 그리고 삶에 이제 좀 그런 것들 파이팅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은행원으로서 자질이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은행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전공에 대한 준비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면접이라던가 아니면 필기 시험에 있어서 그러한 전공적인 것들의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필요하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 키워드 자체가 언컨택트 이코노미라고 해서 비대면, 쉽게 말하면 비대면이죠. 비대면이 점점 강세를 띠고 있고, 그런 비대면에 있어서 은행이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디지털 IT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20대, 30대 초반에 은행에 올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할 수 있고, 은행에 갈 일이 진짜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은행은 이제 실제로 대면 서비스에 강점이 있는 사람보다는 비대면적으로 은행의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더 많이 채용할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의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디지털 IT 쪽으로도 지금 좀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특히 이제 지금 취업의 최전선에 있는 친구들은 좀 힘들겠지만
아직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같이 준비하면 훨씬 취업을 함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선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참 제가 뭐 남들보다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요. 남들이랑 다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마 1년이라도 더 오래 살은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좀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라던가 아니면 제 뭐 대학교 친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친구들 또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노력한 사람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의 그 갭이 정말 커요. 나중에 취업을 준비할 때라던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그 노력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딴 거는 상관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 목적이 취업이기 때문에 그 취업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하고 노력하고 시간을 좀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떨어지더라도 좋은 결과, 좋은 경험이라고 받아들이고 나중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잘못하면 지금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조차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꼰대 같은 말이겠지만 결국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준비하든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좀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네.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와유 이코니즈라는 데서 지금 소속돼서 이 인터뷰 기회에 응하게 됐는데 누구든 좋습니다. 와유 이코니즈라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유 이코니즈 파이팅!